CBS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갤럽 여론조사 정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일단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긴 결과가 나왔군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그 예. 결과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29%, 이준석 8%, 기타 1%로 조사가 됐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훌쩍 넘긴 22%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전과 같은 최고치에 다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파면 직후 때까지로 좀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예. 6.3 대선 사전투표를 2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세론이 좀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또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유사한 기록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건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예.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1.9%, 김문수 후보가 33.1%였고요. 이준석 후보는 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까지 총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는 18일 주일이죠. TV 토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을 한 10여일 정도 앞두고 열리는 이번 TV 토론은 앞으로 있을 3번의 토론 중 첫 번째고요. 탄핵 대선에서 열리는 어쨌든 최대의 미디어 이벤트인 만큼 모든 후보가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첫 토론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예.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 어떻게 방어전에 나설지, 그리고 다른 세 후보들은 각자의 존재감을 어떻게 호소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일단은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이재영 의원님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뭐 겸허하게 만드는 숫자 아닌가요? 예, 겸허해졌다. 네. 13일부터 15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음. 굉장히 큰 뭐 격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 그 이후에 만들어진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에서 나온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이걸 가지고 뭐 분석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네, 마음도 힘들고 힘든데 그럼 앞으로 남은 19일을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이끌어 나갈지 예. 그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요.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하고도 지금 메시지가 약간 좀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여론조사, 이 지지율이 어떻게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과거에 그 어떤 그 역대 선거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에 나오는 득표율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항상 그 이게 양쪽으로 찢어진 갈라진 굉장히 극단으로 그 세워졌을 때 선거는 그 격차는 가면 갈수록 그 줄어들긴 하기 때문에 예. 아직 남은 한 2주 넘는 시간 동안 보수 진영이 얼마만큼 결집을 하느냐, 특히 영남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어떻게 돌려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박 시장.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너무 냉정하시네. 이재영 한 18일 의원님에게 남았는데. 미안하지만은 미안하지만 그럼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가속도가 더 붙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과거에는 어차피 양 진영이 결집하면 48대 52의 경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희대의 막장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 뒤에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최소한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좀 더 나아가면 마음 못 정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떠한 행동도 없어요.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기 때문에 예.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느냐.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제가 여러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만 계속 통계를 내면서 보았는데 예.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합하면은 35, 6%가 보통 쭉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끝에 갈수록 약간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달 전쯤 보면 모름 유보가 보통 18%인데 오늘 갤럽 조사는 이게 이제 13%로 12%로 줄어들었죠. 예. 이거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마음들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바로 끊어버리는 거나 그러고 받아서도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슬슬 마음을 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뭐 과거 선거에도 쭉 나왔던 흐름인데 그런데 이게 더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오르고 이준석 후보도 조금 올라가고 사실 이게 더해져서 김문수 후보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하. 못 올라가고 있죠. 이건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 나온 기사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을 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참석을 검토 중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대선 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재용 의원께서 지금은 뭐 역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현직 시장이시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선거 구도가 사실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선거 전략이라든지 메시지가 국민의힘 쪽에서 안 나오는 건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이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그리고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소위 말한 절연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고 예. 그것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그걸 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였는데 예. 그것이 흐지부지 되는 지금 느낌이라서 사실 그 절연이라는 거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예. 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절연이라는 것을 뭐 네가 먼저 헤어져자는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당 내지는 당이 과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 뭐 탈당할 기회를 주겠다, 뭐 시간을 주겠다, 정중하게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미 벌써 늦었지만 그 태도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당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깔끔하고 과감한 그런 절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한판승부 채널에서 예.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희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 문제,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저희가 지금 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1,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네요.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실장님 하신 말씀이. 제가 앞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는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건 TV 토론 때문이에요. 이전에 국민의힘 경선과는 완전 다른 예. 게 될 겁니다.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후보들이 이제 그냥 대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따져 묻겠죠. 아하.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어젠가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8대0 무슨 공산주의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명징한 사건에 대해서 예.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게 일치된 의견을 탓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기자들과 인문일답에서는 여러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따져 묻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TV 토론에서는 따져 묻겠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하게 되면서. 그럼요. 계속 방금 그게 뭡니까?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자유민주주의는 그럼 대체 뭡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되면 예. 김문수 후보가 특히 할 말이 없는 앞뒤가 다른 말들이 계속 들킬 거다. 예. 특히 첫 번째 토론이 경제인데 제가 볼 땐 김문수 후보가 경제에 식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준비 많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보긴 볼 미리 겁니다. 예단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약점을 예. 좀 잘 하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 표에 어느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도전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번 주말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마무리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오늘 오후, 그러니까 16일 오후 중으로 연락을 좀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연락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다는 얘기였고요. 예.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정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서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예. 또 당의 판단을 후보께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반대에도 기존 방침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윤 전 대통령은 활발하게 전화하면서 정치권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의원들에게 최근에 전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 잘 도와줘라. 그리고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 도와라. 필요하면 나도 뭔가 하겠다. 이런 말씀했다면서요. 네, 이게 채널A 보도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예. 한 익명의 의원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어젯밤과 오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과 오늘이면 한두 명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예.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고 당부를 했고 도움이 되면 자신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면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 이 뭐든지라는 거는 탈당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본인의 지지자들을 고려해 떠밀려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것이냐, 박 시장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탈당 안 할 거라는 쪽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도 그쪽에 더 예. 무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늘 오전 여러 의원들에게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실로 김문수 후보가 이기기를 많이 바라고 있긴 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다만 아직도 탈당 안 할 거라는 생각에 더 무게를 두는 거는 저는 전화해서 얘기한 거는 그래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꾸 내가 탈당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지금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체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칫 이 정세를 못 읽는 친구들이 내가 탈당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는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은. 예.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드로메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생각이 좀 달라요. 저분은 왜 눈이 두 개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죠. 탈당은 사실 하기 싫겠죠. 근데 도움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방어 기제의 논리는 내가 있어야 도움이 된다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아주 친윤의 지도부들이 여러 명이 만약 한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또 관련 입장 그렇게 밝혔는데 이재용 의원님. 답답하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이 선거에 도움이 되려면 예. 윤석열 이름 석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탈당이든 아니든 아까도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본인이 탈당하게끔 권유하는 건 그건 절연이 아니에요. 절연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과감하게 절연하고 전화 안 받고 연락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을 끊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절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절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전화 받은 의원이 익명의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그걸 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가. 아직도 나는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이야. 아니 그걸 떠나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받았어도 안 받았다고 하거나 모른 척 해야지. 그걸 또 기자한테 받았으니 뭐 당신이 써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말씀 많이 다 했나요? 한 만큼? 가구신 기자. 가구신 기자.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취재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당 분위기 어때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제발 먼저 탈당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건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나서갖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대체적인 기류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안국에서 선거를 뛰는 건 너무 불리하다. 사실 지금 컨벤션 효과도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 추세도 지금 꺾인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이 모두가 뭐 스탑 더 스틸 이런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뭐 킹 윤석열 이즈백 뭐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다거나 다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그 지지층을 안고 지금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나서가지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습니다. 혹은 나가주십시오라고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무리 김용태 위원장이 진심이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가 명확하게 결단 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이 장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내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계 은퇴 선포식을 열겠다. 뭐 이런 소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네. 지금 샌드위치로 끼인 거죠. 친한계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출당을 시켜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는 예. 훈장이 될 겁니다. 네, 지금 30 몇 살밖에 안 되는 초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네. 거기다 정계 은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 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사실 그런 소리들을 몇몇이 이제 당사 또는 거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또는 문자폭탄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휘둘리면 안 되죠.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껏해야 3% 미만이에요. 뭐 자유통일당 일부 좀 더 구구 더 약간 확장한다고 해도 7, 8%가 안 됩니다. 너무 주요- 많이 보셨어요. 그죠? 주요가 아니에요. 근데 당사 앞에 몇백 명 모여있다고 거기 뚫리면 안 되죠. 오히려 거기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그냥 뭐 김문수 후보가 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새롭게 크려면 본인 주장을 더 세게 하고 강하게 나가야 돼요. 예, 잠시 후에 또 조정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만날 거기 때문에 관련 이슈 좀 짚어보고요. 자, 이어서 지규현 부장판사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전면 공개는 안 하고 법원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의 요청이 올 경우에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대선 기간에 섣불리 공개를 했다가 오히려 좀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아직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사진을 내보내는 건 조금 꺼려졌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법원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그 추상적이다 해서 이제 입장 밝힐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대법원 윤리감사실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대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번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관련 주점의 사진, 내부 사진까지 공개를 했고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직접 공개는 아직 안 하겠다라는 방침이 한 것 같아요. 자, 이재용 의원님. 근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지기현 판사가 접대를 받고 그 접대의 대가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 선거 기간에 예. 사실 만에 하나 지기현 판사가 접대를 받고 그 접대가 무슨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뭐 법원이 그걸 뭐 착수한다?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도덕성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를 이 시점에 이렇게 겁박하듯이 사법부를 압박하듯이 지기현 판사를 콕 집어가지고 마치 이것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이 하는 것은 이것도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중도층 민심을 감안하고 말고 다 떠나서 자신 있으면 이런 건 바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낸다는 건 뭐예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내보내든 아하. 아니면 정확한 그 자기네들이 받은 제보가 뭔지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예.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사람들 그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듯한 이런 전략은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님. 저는 뭐 사진이 확실하다면 사진의 직연 부장판사가 확실하다면 그냥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사진은 공개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진 공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법에 저촉되냐 여부와 상관없이 또 직연 부장판사에게 그게 나중에 뭐 평생 짤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법원에 당신들이 사실 조사 확인인데 써라라고 보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이건 확인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술값 몇백만 원짜리 접대를 받고 내란범을 풀어줬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네, 술 얻어먹고 내란범 풀어준 건 아무래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여서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뭐 제보자가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좀 들었고 야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었고 어쨌든 뭐 법원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일단 사진 보고 확실하다 그러면 일단 대기 발령부터 해야죠. 그 재판은 사실은 이거는 뭐 수백만 원짜리 술이 한 번이면 뭐 도덕적 비난에 그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은 제가 볼 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리고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꼭 한 군데에서만 그런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일단 그 한 군데도 몇 차례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어떻게 재판을 더군다나 중요 재판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뭐 재판을 맡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들었어요. 아, 그런데 들었어요? 예. 아, 본인한테 법원 직접 관계 들은 건 아닌 거고 법원 관계자에게 예. 뭐 말을 했다라는 예. 것을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를 뭐 푸념 섞어서 했다라고 들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사실 법원이에요. 어제 중앙지법의 입장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 추상적이다.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추상적인 의혹이다. 그걸 밝히라고 법원이 있는 거예요. 네. 법원이 밝혀야죠. 직연 부장판사 당연히 이 정도로 이슈가 됐으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 물어봐서 물론 변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뭔가 논리에 안 맞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건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그때 뭐가 아예 사실 무근이 만약 없다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건 중앙지법은 할 일을 못했고 더군다나 오늘 마침 대법에서는 확인 중이라고 했으니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아니, 추상적인 의혹 제기를 무조건 법원이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지난 몇 달간 네. 내지는 뭐 지난 몇 년간 보였던 사법부 압박의 일환이라고 보고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후에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개인의 비리를 뭐 제보받는 것만 가지고도 예. 계속해서 압박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만약에 그 재판 자체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 준 거는 당연히 아주 강한 비판을 받아야죠. 시가 아닌 날로 계산을 해서 처음으로 그건 직연 부장판사가 아무리 본인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해도 당연히 저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뒷조사하는 것처럼 막 해서 털기에서 이분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 저는 그것도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혹시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들어왔는데 그걸 묵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저는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억지로 털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더군다나 중요 재판이 사실은 아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련 건을 또 취재하는 기자들이 또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것은 작년 8월경 사진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기자들은 또 다른 건으로 그 접대받은 의혹에 있어 또 다른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곽우신 기자 뭐 더 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니까 이게 좀 자꾸 다른 식으로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뭐 주진우 의원 쪽으로 또 막 불똥이 튀기도 하고 좀 예. 이상하게 좀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정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어쨌든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접대를 받은 거냐, 어떤 성격의 접대였냐 확실히 나와야 되고 예. 정말로 받은 거라면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영배전 재판관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헌법재판 기간 동안 공세를 했습니까? 무슨 뭐 음란물을 봤다니 커뮤니티에서의 뭐 활동 같은 그런 걸로 것들. 사퇴까지 요구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와서 이거는 아니다, 선 긋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명해야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